소소하지만 굉장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는 곳, 오늘 밤도 문을 열었습니다. 도란이들 어서 오세요. 도란도란 담소가게의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구멍가게 앞 평상 같은 방송을 지향하는 도란도란 담소가게 27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민준, 저는 유정입니다. 날씨가 네. 저희가 2달여 만에 뵙는데 맞아요. 제가 너무 지금 더워요. 한마디 할 때마다 숨을 쉬어야 호흡이 차는데요. 너무 덥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종강을 해가지고 뭐 서울도 갔다 오고 계곡도 갔다 오고 하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감기에 걸리셨군요. 감기 걸렸다고요? 목소리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거 아닌가요? 냉방병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맹맹하시군요. 네, 그리고 토익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토익 공부를 뭘 해보자 해가지고. 아니 공부가 지겹지 않으신가 봅니다. 공부를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하고 싶어서 방학 하는 때 게 뭔가를 아니라. 해보자 했는데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른 거군요. 네, 맞아요. 정말 뭔가 부럽지는 않은 인생인데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인생일지. 네, 준호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뭐 늘 다이나믹하게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여자친구랑 게임을 좀 취미로 하게 돼가지고 게임을 좀 즐기고 있기도 하고 이제 다시 좀 저도 나름의 인생의 방학이 좀 있었는데 네네네. 방학과 방황 사이에 뭔가를 하다가 최근에 무릎 수술을 앞두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좀 길게 일주일 정도 해야 돼서 그 전에 그냥 요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7번째로 담소가게를 찾아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북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1살 장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장원석님입니다. 저희 담소가게는 어떻게 알고 찾아주셨나요? 저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민준입니다. 민준님 소개로 출연을 한번 제의받아서 그래서 한번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우연히 제 본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손님으로 만났는데 저분께서 되게 사장님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이제 호감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라디오까지 이렇게도 인연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인연은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원석님과 도란도란 담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스스로 정하는 오늘 담소의 가치.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짜린가요? 오늘의 담소 가게 시가는? 네. 네. 저는 글쎄요.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돈의 화폐 가치로 내 대화의 가치를 매기는 걸 처음 해봐서 그래서 저는 500원? 길 가다가 100원을 주우면 기분이 그런데 500원을 주우면 기분이 좋다는 인플레이션 적용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요즘은 뭐 5,000원 정도 주어야 좀 뭔가를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독특한 발상이네요. 확률적으로 5,000원을 주긴 쉽지 않잖아요. 그쵸? 500원은 주울 수 있는데 시작부터 이과 냄새가 풀풀 나는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원석 씨와 500원의 행복 같은 소소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손님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TMI를 청취자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손님의 취향은 둘 중 하나. 과연 청취자분들은 정답을 맞췄을까요? 스토리 TMI. 네, 저희가 미리 051FM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원석님의 특징에 대해서 투표를 걸어두었는데요. 과연 청취자분들은 원석님의 특징을 맞추는데 성공했을까요? 원석님이 여름에는 신발 거의 2신발만 신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신발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크록스와 샌들. 어떤 신발을 즐겨 신을까요?
투표 결과는 크록스 16표, 샌들 2표로 크록스가 승리하였습니다. 네, 크록스가 일종의 그 종류가 되어버렸는데 청취자분들의 의견은 크록스였습니다. 네, 예상이 맞았나요? 아니요, 저는 거의 샌들을 신고 다녀서 네. 조금 시대에 뒤처지는 약간 크록스는 네. 제가 좀 앞서갔죠. 예전에 전에 신고. 근데 그거 신고 여름에 구멍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크록스. 네. 그대로 타서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네. 부황 뜬 느낌. 네, 표범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모양이죠. 그럼 오늘도 샌들 신고 오셨나요? 오늘은 쪼리 신고 왔습니다. 그것도 샌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슬리퍼. 어쨌든 간에 쪼리도 V 모양으로 문신을 새길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샌들로 시작을 했는데요. 샌들에 이어지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북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1살 장원석입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부산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국악을 전공했어요. 혹시 네. 국악 아세요? 알죠. 정상수님의 네, 제 선배입니다. 네, 후배님이라고. 그래서 저는 국악기 대금을 전공했고요. 네, 그걸 좋아합니다. 아니 뭐 그런 유명한 분이 계세요? 정상수님 축제에도 오셨고. 제가 아는 정상수님은 그 전기총 맞고 쓰러지신. 그렇죠. 그분이 국악가인가요? 네. 부산 진구 유명 가수. 맞아요. 명사수잖아요. 명사수. 네. 국악을 하시고 랩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국악도 저희 전공이 뭐 소리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론. 국악 이론 전공이셨는데 어쨌든 제가 친분이 있진 않으니까 제가 너무 그분에 대해서 떠들면 좀 그럴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옷을 좀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몸에 좀 끼는 근육이 좀 보이는 옷들을 좋아하는데 그렇죠. 본인은 좀 큰 옷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 중에 구기 종목을 좋아해서 좀 이렇게 여름엔 선선한 게 좋더라고요. 좀 끼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죠. 자유인의 냄새가 나죠. 그렇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니폼도 좀 쫄쫄이는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자기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 쫄쫄이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결론적으로 바지는 다 똑같아요. 바지는 펑퍼져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 사타구니 사이가 쓸리기 때문에 그렇죠. 바지가 잘 통해야 됩니다. 맞아요. 민주님 축구 좀 하셨나 보네요. 저는 축구 전공이었죠. 네, 축구학과에서 이제 여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이고 그렇죠. 겨울이고 뭐 그냥 반바지 반팔 입고. 맞죠. 네. 반팔도 안 입을 때도 많잖아요. 저희는 뭐 패딩 대신에 조끼를 입었고 네. 눈이 오면은 눈을 이제 발로 치었죠. 그렇죠. 네, 패스 연습한다고 눈을 발로 차는. 그렇죠. 축구 많이 하셨나요? 네, 저는 지금도 학교 동아리에서 축구도 하고 있고 진짜요? 또 개인적으로 풋살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 예전에 또 선수 생활을 조금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중학교 때까지는 좀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알만한 선수 중에 친분이 있는 분이 계시면 누가 있죠? 아니 저는 없죠. 일찍 그만뒀잖아요. 일찍 그만둬서. 민주님 있잖아요. 저는 뭐 말하자면 뭐 최근 국가대표로 뛰고 계시는 송민규 선수나 박민규 선수는 또 후배고. 네, 좀 팔을 올리는 게 보이는 라디오에 좀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깨가 많이 올라가는 요즘 좀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 종아리 좀 만져봤습니다. 네. 민주님 선출이신가요? 저는 선출이 아니고 네. 의무 트레이너 출신입니다. 네, 일찌감치 이제 실력이 없다는 걸 알고 남들 몸을 고쳐주는 이런 쪽으로 좀 전공을 해가지고 사람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국악이어서 대금이 특기라고 하는데 저도 초등학교 3, 4학년에 대금 한번 했거든요. 대금을 하셨어요? 네. 초등학교 방과후로. 근데 그때 요령이 없어가지고 소리를 못 내가지고 소리 내기가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 대금이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리코더 다 대신에 부는 그 단소. 네. 단소가 옆으로 이 폴딩돼 있는 게 맞죠. 뭐 그렇게 이해하면 가로 걷는 단소. 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단소랑은 느낌이 엄청 다른 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구멍도 좀 더 크고 맞아요. 길이도 조금 더 길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대금으로 맞아본 적은 있는데 굳이 왜 대금으로? 왜 체대 건물이 음대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조용해야 시끄러워야 돼가지고 시끄러운 것들이 이제 한 군데 모여 있거든요. 그럼 창고에서 그냥 손에 잡히는 걸로 패거든요.
구기 종목에는 딱히 그 길다란 봉이 없습니다. 배트 있지 않나요? 야구부가 없었습니다. 네, 배트가 있었으면 좀 위험할 뻔했는데 네, 대금으로는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대금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대나무에 코팅이 돼 있고 약간 탄 그림이 맞습니다. 예,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또 공통점을 또 찾으니까 대금이라는 공통점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금으로 해서 복장 얘기했다가 이제는 뭐 축구까지 갔다가 네. 맞아요. 다시 대금으로 네 이제 대금과 닮은 지하철 얘기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지하철을 안 타시고 보통 자차를 많이 이용하신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유는 딱히 없고요. 네. 차가 있으니까 많이 안 타게 되더라고요. 이 지하철이 자차를 타는 분들이 타면 신세계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차를 타시는 분들은 항상 주차난이나 약간 옛날에 요즘에도 뭐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뚜벅이라 그러죠. 네네. 뚜벅이 분들은 또 BMW요? 네. 그것도 뭐죠? 버스, 메트로 그리고 워킹이었나? 여기서 또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맞죠? 아이고. 일단은 그 지하철을 안 타시는 분들은 지하철 한번 타보면 주차 걱정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앞에 막는 게 없기 때문에 차가 부산에서는 은근히 불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굴곡져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 약속 지키기에 지하철만한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일찍 갈 수 있고. 맞아요. 지하철은 약속을 꼭 지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서면에 놀러 갔던데 어떻게 변하셨나요? 그게? 이런 이유였나요? 네. 주차 걱정도 안 해도 됐고 네. 사실 또 서면까지 놀러 가면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음주도 살짝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알코올을 넣어줘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차를 갖고 가면 그런 걸 못하니까 좀 더 자유롭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대리비가 만만치가 않고 요즘에 또 대리난이 있대요. 왜요? 그렇게 안 잡힌다고 합니다. 안 잡혀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 젊은 분들이 좀 편하고 일이 쉬운 직장들을 찾아다니는 게 트렌드가 돼서 식당 서빙이나 뭐 대리, 단순 노동직들이 알바를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뭐 여러 가지 노동 시간 제한이나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시급도 많이 올라갔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또 대학생분들이 일하기가 일자리를 구하기가 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부동의 1위가 카페. 맞아요. 음식점은 안 가는데 카페는 가고요. 그렇죠. 또 레스토랑은 안 가는데 PC방은 갑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또 PC방에서 음식을 시켜요. 네. 그래서 또 참 이 젊은 분들의 취향은 알 수가 없는. 가끔은 장사 안 되는 식당에 놀러 앉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밥을 또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으신다고. 근데 김치가 없으면 밥을 잘 못 먹죠. 좀 김치가 특이하죠. 필요하시고. 네,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커서 그런지 약간 그런 쪽을 좋아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약간 뭐. 그래서 김치 없으면 웬만하면. 이 토종 한국인 느낌이고 치킨보다는 삼계탕을 좋아할 것 같은. 맞아요. 오늘 초복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수박 드셨나요? 삼계탕이랑? 삼계탕은 이따 먹을 거고요. 수박은 아까 가게에서 먹긴 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챙기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은 좀 혼자 보내야 돼가지고 뭐 딱히 뭐 먹고 싶지도 않고 좀 외로울 것 같습니다. 외로운데요, 좀. 네, 좀 쓸쓸하게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저 동네 친구가 없으니까요. 저희 민준의 친구가 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래요. 근데 보통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신가요? 그냥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을 그냥 다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고 싶고 세상의 모든 음식을 한 번씩 다 먹어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일을 하면 조금 실증을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계속 한다는 그런 느낌과 그런 걸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진짜. 이때까지 한 것 중에 가장 독특했던 거? 아니면 추천해 줄 만한 거? 그런 게 있나요? 경험하신 것 중에 가장 독특했던 거 제가 외국을 많이 못 나가봤어요. 생각보다 자유롭게 산다고는 하지만 근데 제가 좀 늦은 나이에 28살 때 잠깐 호주에 갔었어요. 워킹 비자를 받아서 갔는데 그때 멜번에 있었는데 그때 경험이 너무 새로웠던 것 같아요. 거기가 약간 다민족 국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 규칙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법칙들이 조금 우리나라보다
좀 제한적인 게 굉장히 많고 뭐 그런 외국 생활을 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경험이지 않나. 물론 중간에 돌아왔지만 그래서 약간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외국에 최대한 어릴 때 많이 나가봤으면 좋겠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견문을 좀 많이 넓히면 아무래도 앞으로 사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외국을 좀 나가본 편인데 저는 좀 호주라면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통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우리보다 힘든 개발도상국들에 좀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개발도상국도 가보고 또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인 싱가포르도 가봤는데요. 느껴지는 차이점은 한국이 살기가 좋은 나라고 좋은 나라랑 비교해도 살기가 좋고 개발도상국이랑 비교해도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이 세상을 이해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준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생각을 갖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민준님 말대로 이렇게 하시고 하면 좋은 경험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뭐 집이 좀 살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하시는데 그거는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시작하는 타이밍에 빚이 있거나 이러면 어딜 가도 힘든데 그 와중에 한국은 그래도 빚이 있어도 남들보다는 괜찮게 다른 나라보다는 괜찮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빨리 젊은 시절에 여기저기 다녀보겠습니다. 꼭 응원을 좀 하고요. 안전은 꼭 주의하시고요. 치안이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소한 자기 자랑을 할 시간인데요. 자기 자랑은 좀 짧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랑 10분 만에 친해질 수 있다고. 저는 한 30초면 되는데 10분이군요. 너무 긴가요? 좀 긴 것 같습니다. 너무 겸손했나? 저도 약간 9초 정도면 가능한데. 9초. 지금 유정양과 한번 친해져 보겠습니다. 벌써 친해지지 않았습니까? 저 이미 친해진 것 같은데요? 저희 이미 친해져서. 맞아요. 베스트 프렌드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어이가 좀 없고요. 들어오자마자 우리 PD님이랑도 금방 친해져가지고 바로 인스타 팔로우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PD님이랑 친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PD님은 항상 속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년을 봤는데도 아직까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알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제가 좀 더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뒤에 사는 분이기 때문에 친해졌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웃음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성님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원성님의 운세를 받으려야죠. 네, 그럼 도란도란 운세 가게 시간입니다. 도란도란 운세 가게에서는 4가지 운세를 봐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능력운, 애정운, 재물운, 건강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운세 보시겠습니까? 전 능력운? 능력운. 본인의 능력에 좀 의심을 하시나요? 의심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고 혹시 놓친 게 있으면 좀 뭘 놓쳤나 이렇게 좀 알고 싶고.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자기 자랑을 좀 짧게 하셨으니까 능력이 뭐가 있는지. 저요? 네. 저는 그냥 뭐 아까 말한 대로 좀 이렇게 사교성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좀 배움에 적응을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배움. 배움에도 적응을 빠르고 어떤 환경에 좀 적응을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사교성 90입니다. 100점 만점에 사교성 90. 판단력이 60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성은 좋은데 어떤 사람과 친해져야 되는지를 판단을 못하고 다 이제 강아지처럼 너랑 친구할래? 강아지라니 저 사람. 지인이다 보니까 공격성이 조금 낮아요. 공격적이지는 않은 분 같고 또 잘난 척이 85 높은 편이고요. 그렇죠. 자립심이 80으로 또 높아요. 근데 까칠함이 75로 낮기 때문에 뭔가 판단력과 까칠함이 동시에 없으니까 이분은 좀 뒤통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능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성님은요, 넓은 평야와 숲속에 우거진 꽃이나 넝쿨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강한 생명력을 가지면서 살아남고자 하며 은근히 강한 끈기와 인내심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융화하는 능력도 좋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장원성님은 동적으로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못 있으시는군요. 그런 것 네, 자신의 인생을 좀 열심히 개척해 나가기를 좋아하시고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개발에 또 삶을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거기에서 더욱 전진하고자 노력을 하며 더 좋은 것과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도 많습니다. 이러한 기질이 인생을 발전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성격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장원성님은 재치 있고 방금 두구두구 보셨죠? 네, 재치 있고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딜 가서든 적응을 잘해내며 예상외로 인내심을 발휘할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직업적인 면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감정적으로는 좀 소심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화를 내는 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장원성님은 진취적이라는 말이 지금 한 5번 나온 것 같아요. 추진력이 강한 성격이고 꿈이 크고 포부도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성과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면이 있고 항상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면서 살지만 가끔 운이 풀리지 않을 때는 아예 드러 누워버리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들어오면 이를 쟁취할 줄 아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 항상 꾸준하게 노력하여 자신만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장원성님의 특징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이 능력운을 보았을 때는 진취적이라는 게 좀 큰 키워드 같고요. 인간관계, 친구들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어하는 면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위기 좋아한다는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친구를 여러 사람들을 두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능력도 되겠습니다. 연애 능력은요, 애교스럽거나 익살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고 한번 인연이 되면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면이 있습니다. 의리가 좀 있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이성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한번 맺은 관계는 오랫동안 끌고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직업적으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만성형입니다. 이 전문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갈고 닦으면 한 방에 팍 터지는 대기만성형입니다. 결혼 후에 생활이 안정을 찾고 정신적으로 좀 더 안정을 찾게 된다는데요. 직업적으로는 다소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것은 있지만 여전히 열정이 감퇴되지 않고 도전 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직업적인 능력이나 기타 전반적인 나의 삶의 능력들이 더욱 좋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원성님의 결혼이라고 하니까요. 또 결혼은 한 30대 중반에 하시는 게 좋다고 나옵니다. 그 천직은 연구원, 건축가, 그리고 커피숍, 레스토랑 같은 사업, 요식업 이런 것이 어울리고요. 좋은 시기는 22년, 24년입니다. 올해도 좀 좋고요. 좀 조언을 할 것이 있다면 생활 패턴이 좀 뭉개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타인과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천성적으로 경쟁심이 강하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조직 생활에서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언도 나쁘지 않고 뭐 전형적으로 좀 운세가 재미없는 운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람이 너무 이렇게 문제가 없죠. 네, 깔 게 없습니다. 네, 이런 운세가 나왔고요. 뭐 작은 단점 한 2-3가지 나왔는데 그것들은 또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급하거나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너무 잘 믿는다거나 이러면은 또 고통을 받는데 밸런스가 굉장히 중간에 착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단점들도 저런 장점들이 되기 위한 하나의 베이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니까.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완벽하면은 또 사람이 끝을 모릅니다. 맞아요. 인생이 재밌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누군가의 말이 있죠. 그렇죠. 예. 원성님 운세 어떻게 보셨나요? 뭐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하고 싶잖아요. 네, 사실은 잘난 척이 아까 있지 않았나요? 잘난 척이 80몇 %. 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 맞는 것 같고요. 잘난 척이 아니죠. 잘난 겁니다. 네. 네,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연애나 이제 결혼 후에 좀 안정을 찾는다. 뭐 이런 거랑 결혼을 30대 중반에 한다. 네, 요거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네, 크게 걸릴 건 없다. 네, 이 능력운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근데 생전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저희랑 나누고 싶은 고민 상담이 있을까요? 고민이라면
아무래도 제가 지금 카페 사업을 이제 학교 앞에서 하다 보니까 방학 때 조금 조용해요. 방학 때 조금 조용해요. 그래서 저희 카페는 공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간 대여를 꼭 저희 카페에 공간 대여로 많이 활용해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왜 온지 아시는 거 같죠, 이제? 네. 아닙니다. 네, 이분의 공간에 제가 또 빔 프로젝터와 또 컴퓨터와 그렇죠. 네. 와, 진짜 거의 뭐 진짜 저렴하게 해주셨어요. 네, 음향 장비 코끼리 전자 부곡 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격경사입니다. 22년도에 원성님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제가 좀 비벼가겠습니다. 근데 근데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저희가 그 고민은 없고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에서 우연히 제가 빔 프로젝터 글을 한 3개월 전에 올린 거를 안 지우고 있었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근마켓 보고 전화가 오셨는데 뭐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장사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뭘 빔을 사진 않는데 물어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제일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귀찮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진짜 이 목소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당근마켓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라고 하니까 더 귀찮아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진짜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 당근마켓 보고 전화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구입하기보단 제가 카페를 하는데 거기에 이 빔을 이게 그 빔 설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근데 코끼리 되게 웃겨요. 당근마켓에다가 홍보 글을 쓰는데 사실 분은 코끼리전자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저 코끼리전자가 대체 뭐지? 그리고 내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거리뷰를 봤는데 딱 코끼리전자 진짜 있더라고요. 부곡동에.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맞나요? 전국에서 빔 프로젝터 가장 싼 집 이렇게 써 있나? 네, 맞습니다. 거의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싸길래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당근마켓에서 당근 거래를 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고 빔 설치를 그렇게 싸게 하신다길래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너무 호의적일 그때부터 목소리 톤이 바뀌더라고요. 네, 갑자기. 왜냐면 일은 하기 싫었는데 뭔가가 생겼다는 거예요. 구경을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뭐가 생겼다고요? 이렇게 이제 상업자 모드가 든 거죠. 사실 그날은 진짜 일을 하기 싫었던 날이었거든요. 누워 있었다더라고. 네,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게임하다가 책 보다가 뭐 이게 무기력하게 좀 보내면서 휴식의 맛을 느끼고 있던. 이게 쉬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딱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그때 전화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날 솔직히 오잖아요. 설치하러 보통. 그날 안 오고 오늘은 좀 그렇고요. 지금 알았어요. 누워 있었다는 걸. 오늘은 좀 그렇고요. 내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진짜 다음날 왔거든요. 왔는데 진짜 코끼리만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전자구나. 네, 그리고 들어가서 또 다급하게 휴대폰 CCTV를 계속 보시면서 이분이 CCTV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죠. 이 많이 남겨먹긴 힘들겠다. 어차피 많이 남겨먹긴 힘들겠다. 그냥 친해지자. 주변에 사람은 많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하면서. 근데 일단 지하 1층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레트로틱한 그런 디자인들이 그래요? 일단 눈을 끌었고 참 신기한 게 그 카페 보통 입구를 만들 때 멀쩡한 입구를 좀 들어가는 편인데 이분은 벽을 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벽돌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뭔가 던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를 들어가서 또 페인트 칠이 예쁘게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진짜 알짜배기다. 부산대 앞에 이런 데가 있으면 제가 또 공연 기획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좀 친해져 놓으면은 우리가 공연을 또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좀 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빔 팔 생각보다는 인맥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가서 근데 또 제가 습관적으로 빔 견적을 막 이게 방언처럼 터뜨려요. 가서 이제 문제점을 진단하죠. 여기는 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고 또 이런 빔보다는 저런 빔이 더 어울린다 했는데 이 사장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갑자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그걸 보고 사장님 일 제대로 하시는데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시길래 그렇죠. 내가 그랬나? 제가 약간 전문적인 분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때 딱 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본지 5분 됐나? 내가 아이스티 한 잔 드리면서 대화하는데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렇게 쫙 그냥 견적을 그 자리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왜냐면 보통은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네. 나에게 살 사람과 네. 안 살 사람이 티가 나요. 진짜요? 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 네. 예, 2배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 네. 가격을 먼저 까야 돼요. 아,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이 거래 선상에 올려놔요. 근데 저는 가격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분이 다른 데를 알아보셔도 네. 저희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하를 만드는데 드는 또 견적에 비해서 빔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네. CCTV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건 쪼달린 거겠죠. 그래서 이분은 내가 가격만 정상적으로 치면 고민을 안 해도 나한테 사시겠다. 네, 실제로 그러고 또 일정이 매우 밀렸어요. 네. 제가 중간에 또 다리를 다쳐가지고 네네. 그래서 일정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기다리면서 또 더 좋은 물건을 떼가지고 사실 마진이 좀 더 줄고 네. 네 가가지고 설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네, 어디 가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네. 내가 해보니까 알 것 같다. 네. 사실 제가 그 지하의 시공을 네네. 지하에는 처음 해보기도 했고 또 콘크리트 벽에 나사를 뚫고 이렇게 설치하는 형태의 그런 걸 처음 해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견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네, 그런 걸 느끼게 해준 고마운 분입니다. 민주님 장사를 몇 년 하신 거예요? 7년 차죠.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보이는구나. 네, 네. 또 자영업자끼리 만나면 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 공간에 애정을 들이붓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또 티가 나기 때문에 네. 상호간에 눈빛 교환도 좀 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도움을 발판 삼아서 네, 지금 공간도 활용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 빔 설치가 컸던 것 같아요. 네. 설치하니까 아무래도 카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좋은 말 해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실은 제가 그 빔이라는 게 소모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카페에서 계속 전투적으로 틀면 언젠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네. 이 사장님 빔을 교체할 부품들을 미리 이제 재고를 쌓아두고 있는데 보통 제가 팔고 나면 끝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든지 새로운 빔을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죠. 네, 저희 창고 일부분에 0101 카페만을 위한 프리미엄 샵이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람은 남는데 네, 지갑은 텅텅 비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5분 거리, 3분 거리 막 이런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방문해 주세요. 네. 지하에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능력운에 이어서 이 자영업 특집 방송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오늘 많은 이야기 나왔습니다. 또 따뜻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은 오늘의 손님을 칭찬해주는 시간 토닥토닥 칭찬 가게입니다. 저희가 먼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이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정이 형 먼저 칭찬을 해드려 볼까요? 그래요? 저는 뭔가 이것저것 도전을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근데 뭐 들어보니까 국악학과 전공을 하시고 사회복지학과 부전공을 하시는데 카페도 차리시고 이렇게 라디오도 나와주시고 하는 걸 들으면서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준호님이랑 친하신 걸 보고 제가 1년간 봤던 민주님은 되게 좋은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좋은 분 주변에는 저렇게 좋은 분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닫고 갑니다. 저희가 벌써 그렇게 됐나요? 세월이 참 무섭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또 크리티컬이 떠가지고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칭찬이 이렇게 그렇게 됐네요. 네. 저도 또 칭찬을 드리도록 하자면 평소에 제가 칭찬을 좀 드리는 편인데 라디오에 나와서도 이렇게 긴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는 좀 카페 사장님이 아니라 카페 하나의 브랜드를 론칭하는 그런 CEO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방송에 나가서도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사람들 앞에 서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꿈을 좀 더 키우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항상. 여담인데 얼마 전에 술을 한잔 하시고 취하셔가지고 전화 여러분 제가 술을 많이 먹진 않아요.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필이 그날이었어요. 갑자기 뭐 밤 11시인가 뭐 아니야 1시지. 1시 전 여친이 전화와도 이상한 시간에 1시에
전 남친 같은 목소리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사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진짜 그 말 듣고 컵 닦는 시간에 책을 봐야 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줬거든요. 네. 그래요. 사실 저는 마음 먹고 한 소리거든요. 뭔가 제가 봤던 그 꿈보다 좀 더 꿈이 커지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랑 관계가 아직 깊은가는 모르겠지만 뭔가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한 소리인데 너무 좋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좀 더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었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수렴을 진짜 바로 해요. 바로 하고 한 2-3시간 정도 그 카톡 내용을 쭉 봤어요. 계속 읽었어요. 읽고 무슨 의도일까? 진짜 어렵게 퀴즈 내듯이 저한테 너무 어렵게 말을 해요. 컵을 닦기보다는 펜을 잡아야 할 텐니다. 약간 무슨 약간 제갈량처럼 저희가 이제 삼국지 약간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네, 삼국지 팬이거든요. 제가 제갈량이라고 맨날 난 유비가 되겠다. 약간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생각을 계속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100마디 잔소리보다 궁금하게 만드는 한 소리 하는 게 뇌를 깨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받아들여 준다는 사실이 또 칭찬의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원성님과 칭찬을 드려봤는데요. 저희도 칭찬을 받아야겠죠? 맞아요. 저희를 칭찬을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네, 한 분씩. 저는 먼저 유정님은 처음에 뵀는데 저한테 먼저 제가 들어왔을 때 말도 걸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 따뜻하고 제가 사교성이 좋은 건가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고요. 좀 차분하시고 그래서 물론 이 안에서 대화를 많이 나눠보진 못해서 모르지만 앞으로 좀 자주 뵙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우리 또 MC 민주님 칭찬을 하면 앞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칭찬을. 맞아요. 진짜 배울 게 많은 분이에요. 책도 많이 보시고 뭐 제가 사적으로 알아서 이런 얘기하지만 오늘 또 라디오 진행하는 걸 처음 봤어요. 봤는데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01FM 도란도란 담수하기 1년 차인데 이 라디오를 처음 들으셨다는 건 저희도 관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각성해 주시고요. 방송 챙겨 듣기 바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원성님의 따뜻한 칭찬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27번째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1년이 지났다는 거에 또 놀라기도 했고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도란이 여러분, 오늘도 도란도란한 하루가 되셨나요? 도란도란 담수가게 오늘 문 닫겠습니다. 오늘도 숙면하세요.